호흡을 배우는 단원이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동물과 에너지라는 단원이다. 근데 지금은 식물과 에너지라는 단원으로 약간 그래도 식물도 살아야 돼 생명체인데 이렇게 생명활동을 영위한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좀 배우는 거야. 네, 동물과 식물이 다르게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잖아. 언제? 빛이 있을 때. 그죠? 빛이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래?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빛이 있는 동안에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 광합성. 그죠? 근데 빛이 있는 동안에 양분을 만들 수 있는데 빛 혼자만 가지고 빛 에너지 하나만 있다고 해서 다 양분이 만들어진 건 아니야. 빛 혼자만 있다고 해서 양분이 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 재료가 필요해. 어떤 거?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재료. 오케이. 그래서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재료로 자, 광합성 크게 한번 쓰면서 나와볼게.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이렇게 CO2 이렇게 씁니다. 물은 H2O 이렇게 쓰고요. 오케이. 자, 근데 저 이산화탄소가 자, 우리 사람 숨 쉬죠. 내뱉잖아요. 그죠? 내 배는 숨에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오케이. 마시는 숨, 공기 중에 있었던 산소를 막 많이 마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마실 때 산소 마시고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 내뱉잖아요. 식물도 유사하게 자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식물도 항상 동일하게 뭘 해요? 호흡을 해요. 호흡을 돼요? 호흡을. 그래서 식물도 동일하게 산소가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랑 또 배우네. 오케이? 그러면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 활동이야. 식물 입장에서도. 우리 동물 어때? 자는 동안에 숨 안 쉬면 죽어요. 오케이? 자는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숨 쉬어지는 호흡이라는 산소가 늘 들어간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물 동안 항상, 그죠? 항상 밤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빛이 있을 때든 빛이 약하게 있을 때든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호흡은. 돼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 값으로 늘 호흡을 항상 하기 때문에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산화탄소가 늘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뭐로? 광합성의 재료로, 그죠? 광합성의 재료로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기본 모든 식물 세포가 다 호흡에서 만들어진 CO2 값이 있을 거니까 그 CO2 값을 빛이 좀 생기면 빛이 약하게 있든 세게 있든 빛이 좀 생기면 호흡에 의해서 발생한 CO2를 바깥으로 식물의 입 바깥으로 그대로 내보낼 게 아니라 그 이산화탄소를 돌려서 자신의 호흡에 갖다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햇빛이 되게 쨍쨍해진 한낮에 해. 그럼 어쩌겠어? 물 들어올 때 너무 좋아야 되겠죠. 왜 연예인들 인기 많아져 있는 그 타이밍에 그죠? 뭐 왕가사는 남자가 한참 핫할 때 그죠? 박지윤이 CF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 들어올 때 너무 젖자라고 하는 형태처럼 햇빛이 세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야. 오케이? 그러면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비대너지를 많이 받아들여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햇빛이 셀 때 한낮이면 기본적인 자신의 호흡에 의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더 받아들여서 식물의 기공을 통해 입에 있는 기공을 통해 더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겁니다. 오케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그리고 비에너지 그럼 처음 만들어진 생성물이 무엇이냐? 식물이 광합성에서 처음 만들어진 생성물 우린 그걸 유기양분이라고 해. 유기양분 됐죠? 얘를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화학식은 이렇게 돼요. 탄소 6개, 12개, 6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화학하면서도 이제 몰록도 계산하면서 많이 만날 거고 골동화학에서도 저 포도당의 화학식 많이 만날 거고 되게 많이 만날 거야. 자, 이렇게 됩니다. 되죠? 근데 선생님 여기 탄소가 6개인데요. 지금 여기는 탄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개수가 안 맞는데요. 네. 이 이산화탄소, 이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 6개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오케이. 물도 최대 12개의 물이 필요합니다. 돼요?
그래서 빛에너지가 있고 그 빛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를 막 이용해가지고 그죠? 포도당 한 분자 만들고 동시에 산소와 그죠? 물도 일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광합성의 시기예요. 됐죠? 그리고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을 더 많이 하더라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근데 이 일을 어디서 해? 어떤 세포 속인가? 나의 덕분들이요? 녹색으로 보이는? 네, 맞아요. 영록체. 그러니까 동물은 영록체가 없잖아. 녹색으로 안 보이죠? 동물은 영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지만 이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세포 속에가 누가 있어서? 영록체가 있어서 그래. 내가 영록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좀 익숙해지면 좋아. 오케이? 그래서 동전이 이렇게 쌓여진 것처럼 보이는 애가 있고요. 동전이 막 이렇게 쌓여진 것처럼 보이는 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네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조인돼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의 막이 또 이렇게 또 하나가 또 있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얘가 영록체입니다. 그리고 영록체가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일단 빛에너지를 안테나처럼 막 받아들여야 돼. 빛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 에너지로부터 뭔가를 고분자를 합성을 해내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빛에너지 이제 영록체가 이렇게 있을 때 저 영록체 안에 녹색으로 보이는 안테나가 있어요. 얘가 영록체 안에 꽂혀진 빛을 수집하게 하는 녹색 색소 영록소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들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테나처럼 생긴 영록소까지 그림을 그려줬어. 자, 빨간색이 뭐라고 하면? 아닌데 영록체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이 영록? 녹색 색소 영록소. 네, 영록소입니다. 자, 듣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봤어요. 네, 영록소. 얘 덕분에 녹색 색소인 빛에너지를 흡수하게끔 해주는 녹색 색소인 영록소가 있는 것들 덕분에 영록체 자체가 녹색으로 보여. 됐죠? 제가 막 안테나처럼 빛을 막 수집을 해주면 이 가운데 안쪽에 존재하는 여러 광합성에 관련된 효소가 꿍짝꿍짝꿍짝꿍짝꿍짝꿍짝 해서 저 낱개로 있었던 따로 떨어져 있었던 얘네를 막 모아다가 사이즈가 큰 포도당으로 합성하게 해주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산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기양분이라고 해. 무기양분. 쟤네들은 무기양분. 그래서 무기양분이 그치? 빛에너지에 의해서 그죠? 유기양분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는 워딩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무엇을? 광합성. 되겠어요? 여러분 책 거기 위에다 써주세요. 이산탄소와 물은 무기양분. 그리고 포도당은 유기양분. 그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다? 광합성이다. 됐죠? 그럼 봐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선생님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진짜 필요합니까? 진짜 이산화탄소가 진짜 찌로 필요한 게 맞아요? 라고 궁금할 수 있죠. 또는 선생님 진짜 빛에너지를 주면 식물이 진짜 광합성하는 게 맞아요? 광합성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광합성 결과 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여 그지?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진짜로 광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실험들이 많아요. 오케이? 진짜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빛이 있으면 진짜 광합성을 하는지 그리고 광합성이 한 결과 포도당뿐만 아니라 뭐가 산소라고 하는 기체가 진짜 발생한 건지 돼요? 그래서 실험을 설계를 하고 그 실험 설계가 제대로 맞게 되는지 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예측하는 형태의 실험 문제가 좀 나온 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그럼 광합성은 유기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건데 그럼 호흡은 왜 항상 하는 활동이야? 호흡은 그럼 뭐야?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야? 이 두 개 비교하도록 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 이런 재료가 있고 빛에너지가 있으면 식물은 영록체라는 그래서 유기양분을 스스로 꼼짝꼼짝 만들어줄 수 있는 포도당이라는 얘를 그죠? 영록체가 있는 덕분에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이 영록체를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육각형으로. 그러면 이 재료만 6분자와 12분자 이런 재료가 있기만 하면 바로 얘가 만들어져. 그죠? 바로 얘가 만들어져. 얘가 있기만 하면 바로 얘가 만들어져. 빛이 있을 때.
왜? 열심히 계속 공장에서 그지? 돈을 버는 활동들을 여기서 계속 하는 거야. 돼요?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거 하나를 상품성 좋게 하나씩 낱개를 다 일일이 포장해서 저장해두면 그지? 이런 재료가 계속 제공될 때 일을 많이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야. 재료가 많이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막 열심히 막 빨리빨리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을 거 아니야. 얘가 나중에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식물의 에너지로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얘를 이렇게 포도당으로 짠 만들어지면 이 포도당을 하나씩 일일이 이쁘게 포장해서 딱 보관해 놓는 게 아니라 열나 열심히 어떻게 포도당, 그 다음 또 포도당 만들어지자마자 그냥 이렇게 약간 사슬처럼 주렁주렁 매달아요. 그냥 주렁주렁 매달아서 주렁주렁 저장을 해놔요. 돼요? 이게 어디다가 엽록체라는 저 세포 속이란 안에다가 이제 낮 동안에 광합성을 하자마자 저장이 된 생성물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포도당은 초기에 만들어진 초기 사물이고요. 초기 생성물이고 돼요? 초기 생성물 돼요? 그리고 얘는 뭐다? 녹말은 초기 생성물은 아닙니다. 녹말 저장산물이에요. 돼요? 포도당 만들어지자마자 원래 있었던 포도당에 연결, 원래 있었던 포도당에 또 연결, 원래 있었던 포도당에 또 연결, 또 연결, 또 연결해서 계속 주렁주렁 많이 매달아진 사이즈가 커진 상태로 양분을 저장해두는 겁니다. 돼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할 거, 광합성 하게 되면 포도당이 처음 만들어진 생성물이고 근데 이 포도당을 주렁주렁 매달아서 녹말 형태로 엽록체에다가 저장해 두는 거구나.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식이 설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자 봐봐. 1번하고 2번을 풀게끔 하고 싶은데 2번 정도만 한번 풀어보자. 1번 빼고 2번 정도만. 아직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으니까 2번 정도만. A, B,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뭔지 쓸 수 있겠지? 써봐봐. 오른쪽에 2번. 자, 기억은 뭐야? 니은은 뭐고? 화살표 잘 봐야 돼. 항상 이 순서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아. 오케이? 지금 이파리가 있고 식물에 입이 있고 이 입에서부터 그죠? 입이 있고 이 입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애 있죠. 얘는 입이 이렇게 있으면 입의 뒷면에 공기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출입의 통로에 해당하는 기공이 있거든요. 기공. 뒤쪽에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이 뒷면에 공변세포들이 만들어낸 우리 중1 때 거 이미 공부하면서 배웠다. 식물의 잎은 이렇게 있으면 입의 앞면, 햇빛을 많이 받는 앞면, 햇빛을 안 받는 뒷면 쪽에 보면 이 뒷면에 있는 표피세포가 원래 모든 식물세포는 엽록체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식물세포가 다 녹색으로 보입니까? 안 그렇죠. 양파 봐봐. 녹색 아니잖아. 양파는 잎세포의 표피세포가 엽록체를 갖고 있지 않고 그 위쪽에 있는 녹색에 해당하는 잎들이 만들어낸 영양분을 계속 양파에다가 저장만 해둔 형태였어. 그래서 양파 자체는 거의 흙에서 캐내거든. 그 흙 속에 그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들. 됐죠? 그래서 표피세포들은 엽록체 안 갖고 있어요. 원래 표피세포들은 엽록체가 없어요. 투명합니다. 엽록체가 없어요. 돼요? 근데 이 뒷면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세포들이 있거든요. 한 쌍의 엽록체를 가진 형태로 일부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일부들이 있거든요. 얘네를 우리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공변세포. 오케이? 그래서 공변세포가 한 쌍이 있고 원래 표피인데 엽록체가 없는 게 맞는데 얘만 엽록체가 있는 형태처럼 약간 진화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가운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 한동안 낮에 얘가 벌어져. 그래서 빈틈이 생기고 이 빈틈을 우린 기공, 입이 만들어낸 기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 기공이라고 해. 기공을 통해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식물세포 내부로 들어오기도 해 이렇게. 그래서 이걸 광합성 미세로 더 사용하기도 하는 거지. 자신의 세포 물막 하면 할수록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도 광합성 미세로 사용을 하겠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되니까 오늘 물 들어올 때 노졌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되니까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입에 열려져 있는 기공을 통해 그래서 기공을 지금 기공을 통해 어떤 기체가 들어오는 걸 표현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는 틈이 보이다. 그럼 얘는 당연히 누구야? 어떤 기체야? 이산화탄소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건 뿌리서부터 쭉쭉쭉쭉쭉 받아들인 물이 물관을 통해서 줄기를 거쳐 잎 기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물인 거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물이고 니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바뀌면 틀려. 왜요? 그림 자체에서 그 정보를 준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누구고 물이고 니은이 이산화탄소예요. 왜?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열린 기공을 통해 식물세포 내부로 들어오죠? 그럼 제일 처음 만들어진 디귿이 누구겠어? 처음 만들어진 디귿이 포도당, 그죠? 그리고 얘가 바뀌어서 리을 형태로 저장이 돼요. 리을이 녹말이죠. 그죠? 디귿이 포도당이었고 리을이 녹말. 그리고 만들어진 기체가 누구야? 아니 디귿 다음에 미음이네. 그리고 만들어진 기체 리을이 산소가 되겠죠. 됐죠? 잘 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중요합니다. 자, 근데 옛날 사람들은 10시에 해요. 제가 매일 10시에 일어나는 게 들켜버렸네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흐름에서 자, 뭘 볼 수 있냐면 헬무트라는 과학자가 식물이 자라나는 것 같은데, 그지? 명확하게 이렇게 광합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걸 몰랐을 때 아마 식물은 뿌리 속에 있는 뭔가를 먹고 자라는 거야 아니면 물을 먹고 자라는 거야 두 개의 가설 중에 실험을 해봤어. 오케이? 광합성의 식물이 정말 물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그 헬몬트의 실험에서 중간에 이제 약간 이상한 외국인 아저씨가 살짝 3번에 보이죠? 그쵸? 3번 그림이 약간 보이죠? 그죠? 이 11쪽에 있는 3번에 그죠? 만화처럼 그려진 거. 그 3번 만화를 바탕으로 선생님 이야기 해볼게요. 헬몬트 씨가 그지 과학자가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뭔가 알아서 잘 크는 것 같아. 근데 그 알아서 잘 클 때 재료가 뭘지 궁금해했던 거야. 그래서 자 버드나무를 어린 버드나무 2.2kg 묘목 있죠. 2.2kg 정도 되는 묘목을 가지고 이 묘목을 심어봤어. 어디다가 흙에다가. 근데 이제 흙의 질량도 측정한 거야. 흙의 질량이 건조된 물을 안 줬을 때 흙의 질량이 90.7kg이었거든. 그래서 여기다 이 묘목을 심었지. 어린 묘목을 심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얘를 10년 뒤까지 계속 5년 뒤까지 계속 관찰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자 이 묘목이 자라났을 거야. 처음에 얘가 2.2kg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자라나서 3.5kg로 커졌다라고 하자. if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3.5를 빼면 얼마나? 1.3kg가 자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 만약 흙에 있는 뭔가를 이 식물이 먹고 자라는 거야 라고 하면 흙의 질량이 90.7에서 1.3을 뺀 이 정도 흙의 질량이 감소된 것만큼 이 식물이 자라났을 거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실험해본 거야. 흙 속에 있는 뭔가를 먹고 자라서 커지는 거라면. 오케이? 근데 실험 결과를 봐봤더니 어때? 90.7kg의 흙은 변동이 별로 없어. 그죠? 왼쪽 공개 쉽죠? 건조한 흙에서 버드나무의 질량을 측정해서 화분에 어린 버드나무를 심고 물만 주면서 5년 동안 살았어. 물을 계속 주면서. 돼요? 그래서 혹시 흙 속에 있는 뭔가를 먹고 자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제공해준 물을 먹고 자라는 건지 궁금했더니 그랬더니 건조한 흙의 질량이 나중에 얼마가 됐어? 지금 90.6으로 0.1kg이 감소했거든? 흙은? 그죠? 근데 얘가 자라난 게 0.1kg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자라났죠? 얼마나 더 커졌대요? 버드나무가? 엄청 커졌죠? 얼마나 커졌어요? 나중에 얘를 측정했더니 성장한 버드나무가 76.7kg으로 자란대. 오케이? 그 말은 처음에 가정했던 흙 속에는 뭔가를 먹고 자란다라고 보기 있는 흙의 질량은 0.1밖에 안 감소했는데 그죠? 이 식물은 대빵 많이 자랐잖아.
됐죠? 그래서 흙 속에 있는 뭔가를 먹고 자라는 것보다는 그 동안에 계속 뭘 줬어? 이 헬무트가 물을 줬잖아. 오케이? 그래서 물을 먹고 자라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야. 물만 먹주면 잘 자라요. 오케이? 처음에 어떤 광합성의 식물의 광합성이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근데 우리 이미 과학이 더 많이 기술 개발되고 발전되면서 알고 있죠. 물만 먹고 식물이 자라는 건 아니야. 물이 있었고 빛도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 유기양분을 합성해서 이게 가능한 거야라고 하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게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들도 시행착오를 하는 시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헬무트의 실험은 이 식물이 준 흙 속에 있는 뭔가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흙 속뿐만 아니라 내가 제공해줬던 물을 먹고 자라는 거다. 근데 이 실험도 오점이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어요? 명확하게 진짜 식물의 물만 먹고 자랐다라고 하는 걸 단언하려면 어때야 돼? 내가 매일 줬던 물의 양을 총 합산해줄 수 있어야 돼. 그죠? 내가 매일 줬던 물의 양,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 10g씩 계속 꾸준히 5년 동안 줬다. 내가 줬던 물의 양이 10g씩 매일 측정해서 줬을 때 5년 동안 내가 공급해줬던 이 양, 물에 준 양하고 자라났던 이 식물 버드나무 잎의 질량이 똑같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물만 먹고 자란 거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흙에 있는 뭔가만 먹고 자란 게 아니라 왜 흙은 질량이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았지만 얘는 엄청 많이 성장했으니까 그동안 넣어줬던 게 물만 넣어줬다 보니 물을 먹고 자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물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도 있다 보니 그래서 식물이 포도당이라는 유기양분을 만들어서 많이 물어보고 자라났어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고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광합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려 봤고요. 됐죠?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인트로에서 그럼 진짜 선생님 식물이 광합성하면 녹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서 찐자로 저장이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진짜 광합성에 빛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진짜 필요해요?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하면 진짜 산소가 발생합니까? 네.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실험들을 나눠서 그 실험의 본질과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떠한 기본 지식 배경 정보로 실험을 설계했는지를 알아두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일단 진짜 식물이 광합성에 뭘 필요해요? 광합성에 식물이 빛도 필요하지만 이산화탄소를 필요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혹시 여러분 얘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기체가 녹아있을 때 색깔이 딱 변해져 있는 색깔 지시약이 있으면 구분하기 수월하겠죠.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시약을 이용합니다. 특정 무언가의 기체가 녹아있을 때 정해진 색을 보이는 지시약을 이용해요. 그게 BTB 용액이에요. BTS가 아니라 BTB 용액. 자, BTB 용액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돼요? 이 아이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냐, 적게 있냐, 아래에 없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것에 따라 용액 액성이 달라서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렇게 용액 액성이 각각 나뉘어지거든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책 오른쪽 10쪽 아래 오른쪽에 보면 BTB 용액에서 나와있죠?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얘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게 되면 여러분 어때? 빨대 꽂아놓고 막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버려져야 될 기체가 누구야? 주로 이산화탄소 아닐까? 그지? 이산화탄소도 일종의 우리 몸 입장에서는 노폐물이야. 식물에게는 광합성에 꼭 필요한 재료 물질인 거지. 그래서 노폐물 하면 딱 뭐 떠올라요? 소변 색깔 노란색이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해놔봐요. 아, BTB 용액에 빨대 꽂아놓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을수록 얘가 색깔을 노란색을 띠는구나. 외울 거. 그죠? 용액 액성은 산성이야.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으면. 아래 지금 색깔 변화하는 거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어. 자, 그리고 BTB 용액에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수록
지금 여기 마늘다야. 한자 마늘다. 많이 녹아있으면 용액액성은 산성이 되면서 색깔은 노란일 거고, 줄어들면 용액액성이 중성이 되면서 색깔이 중간 색깔 초록이에요. 초록. 근데 BTP 용액에 아예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용액액성이 뭐가 되면서 염기성이 되면서 색깔은 파랑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클린한 색깔, 그죠? 청량한 색깔, 그죠? 깨끗한 색깔 같은 느낌의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없으면 색깔이 파랑으로 바뀌는 거구나. 이 색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야. 아, 진짜 광합성 하면 이산화탄소가 쓰이는구나.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실험할 수 있겠죠. 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니까 여기 좀 지워봐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떤 식의 실험을 할 거냐? 일단 우리 마루가 실험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어떤 식이냐? 넘겨서 지금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책에 많이 나온 실험 중에 17쪽 한번 봐볼래요? 17쪽? 17쪽 꽉 잡아 거기 나와있는 그쪽 페이지 있죠? 17쪽 거기 별표 17쪽 뭐 눈에 보이는 광합성에서 잘 나오는 자료범위. 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 실험들입니다. 엄청 많이 나온 실험들. 여러 종류의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B를 지금 설명할 거예요. B. 그죠? B. 어떻게 세팅했냐? 일단 처음에 BTP 용액은 그냥 초록이었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록색인 BTP 용액에다가 진짜 식물이 CO2 필요하고 비리스는 광합성한데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빨대를 엄청 꽂고 누가? 마루가 열심히 막 불어넣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으니까 초록색이었던 BTP 용액의 색깔이 뭐로 바뀌겠어?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그죠? 더 말해요. 에어컨 살짝 껐거든요. 더 지금 말해요. 그래서 자, 엄청나게 많은 날씨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날씨 덕분에 여기 이 재료물질에 나온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어요. 노란색으로. 됐어? 자, 그리고 얘를 3개 비커에다가 3개 시험기에다 나눠서 뿅! 그죠? 뿅! 그죠? 뿅! 넣어주었어요. 돼요? 슉슉슉. 오케이? 넣어주었습니다. 넣어주고 노란색인 BTP 용액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거나 A 시험관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요. B와 C 시험관 두 개가 비슷한 이파리, 비슷한 입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물속에서 자라는 물풀을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물속에서 자라는 물풀, 검정말이나 또는 물풀 이런 형태야. 물속에서 자라는 물풀을 집어넣고 같은 이파리 개수만큼을 가지는. 그리고 누구는? B는 창가에다 그대로 뒀는데 C는 어떻게 됐어? C는 그대로 두었는데 창가에, 그죠? B만 알루미늄 홀로 아직도 어둠감인가 칭칭 동염했어. 홀로. 해요? 그리고 창가에 놔뒀어. 빛이 들어오게. 그리고 하루 동안 놔뒀어. 그럼 어떠한 BTP 용액의 색깔 변화가 예측이 됐나? 어떻게 될까? 얘 색 변화 있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그죠? 만약 이 A 시험관을 가지고서 얘를 이렇게 알코올 램프로 약간 가열을 해줬다라고 하자. 알코올 램프로. 그죠? 얘를 그냥 가만히 두면 여전히 노랑이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여기 녹아있었기 때문에 노랑이었겠잖아. 그지? 내 시험 문제 가끔 나오기도 해. 여기다 알코올 램프로 해가지고 만약 가열을 해줬대.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녹아있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가만히 있을까? 열을 받았는데 여러분 탄산은요 여름에 먹고 조금 일부분 놔둬요. 상온에다가. 그러면 그리고 나서 미지근해져. 그러면 먹었을 때 턱 쏘는 여기 목젖을 딱 때리는 그런 느낌이 여전히 있나요? 없죠. 그죠? 왜? 온도가 주변이 너무 높으니까 그 녹아있던 탄산 기체가 그 용액 액체에 녹아있던 탄산 기체가 다 날아가버린 거야. 분자운동 막 해가지고 나 너무 더운데 막 날아갈 거야 하고서 막 날아간 거거든. 그래서 용액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지 않다 보니까 톡 쏘는 느낌이 사라진 거지. 미지근해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열을 시켜주게 되면 이걸 우리는 용해도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 배워요.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해요.
그 기체가 물속에 안 녹아있고 나 날아갈 거야 하고서 막 날아가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버렸어. CO2가 아웃. 그러면 얘 색깔은 어떻게 바뀔까? 처음에 노랑이었던 아이가 색깔이 CO2가 점점 줄어들니까 색깔이 초록에서 파랑으로 바뀔 수도 있어. 이것까지는 생각해주면 좋아. 시험제 나와. 돼요? 그냥 가만히 놔뒀던 얘는 그대로 놀아. 맞죠? 근데 가만히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추가 옵션으로 얘를 만약에 가열을 시켜줬다. 그러면 초록에서 파랑으로 기체 용해도가 감소해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 듣고 있어요, 마루씨? 자, 그리고 B는 어떨까요? 색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어떤 색일까요? B는 이 식물이 광합성 해요? 못해요? 못하죠. 광합성 못하니까 계속 뿜만 할까? 오히려 식물이 CO2를 용액 바깥으로 더 많이 뿜어내. 그죠? CO2의 양이 더 많아졌을 거야. 그래서 더 진한 노랑일 거야. 진한 노랑. 노랑인데 조금 더 진해졌겠지.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됐어요? 그러면 드디어 C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 용액 안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식물세포 안에 들어가서 용액 속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돼?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이 돼서 빛이 있으니까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돼서 줄어들었겠네. 그렇죠? 색깔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노랑이었던 얘가 CO2가 줄어드니까 초록, 광합성을 많이 해서 CO2가 더 많이 줄어드니까 파란 색깔이 바뀌었겠지. 오케이? 어떤 문제는 이렇게까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여기 정도까지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노랑은 아니야. CO2가 감소돼야 되니까. 그래서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에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한 실험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합성에 관련된 실험 3가지가 있는데 그 실험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와서 거야. BTP 용액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다가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들더라. 빛이 있는 동안에 물풀이 광합성하니까. 그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실험 뭐냐? 자, 방금 풀으려고 했던 11쪽은 한 번에 확인할게요. 두 번째 실험은 12쪽입니다. 12쪽 한번 펴봐요. 12쪽. 자, 두 번째 실험은 진짜 광합성 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합성을 진짜 하면 포도당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서 진짜 저장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광합성 하면 녹말이 진짜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 어떻게 확인하냐? 자, 광합성이 일어나면 녹말이 만들어질 거고 유일하게 녹말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독일과 에너지라는 새로운 단어 들어가면서도 자주 언급되니까 꼭 기억해야 돼. 아이오딘화 칼륨용액이 있어요. 길죠? 너무 길어요. 용액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얘를 아이오딘 용액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아이오딘 용액. 됐죠? 얘 원래 색깔은 녹말하고 안 만났을 때, 녹말하고 만나지 않았을 때는 옅은 갈색이었어. 옅은 갈색. 알죠? 약간 찐고독 말고 그냥 옅은 갈색. 브라운. 근데 녹말과 만나잖아. 오케이? 그러면 전혀 다른 색깔이 구현됩니다. 오케이? 녹말이 아이오딘 용액, 옅은 갈색과 만나서 오로지 이 아이오딘 용액은 녹말만을 확인해주는 지시약이야. 너 녹말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녹말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 색깔이 뭐로 바뀌냐?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외우시냐? 앞글자 하나씩을 따서 안옥청이구나 라고 외워주세요. 안옥청. 오케이? 안옥청이구나 이렇게. 안옥청. 그냥 그래서 저 지시약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빛을 받아. 그러면 광합성을 해. 그럼 진짜 녹말이 만들어졌고 녹말에 의한 결과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어떻게 실험할 거냐? 실험을 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죠. 실험 설계가. 자,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에 이파리가 있는데 일단 내가 진짜 광합성을 하게끔 하기 위해 빛을 주고 빛을 주지 않고 해야 되겠죠. 왜? 빛을 준 이 집단의 이파리는 광합성했고 빛을 안 준 이 집단의 이파리는 광합성을 못했고 그래서 광합성,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녹말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걸 통해 진짜로 얘가 광합성한 거구나. 빛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녹말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이 지시약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실험을 할 실험 재료를 준비를 하고
근데 바로 하나는 B 주고 하나는 B에다 주고 이렇게 바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하루 동안은 원데이 암실 낙그룹 암실에다가 놔둬. 그리고 이걸 왜 하루 동안 암실에 놔둬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로 나와.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 암실에다가 일단 놔두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 저 똑같은 화분을 하나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여러분 책에서 나온 거와 유사하게 좀 해볼게. 어디 쪽이냐면 똑같이 17쪽으로 가야겠다. 17쪽을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17쪽에 광합성에 관련된 실험 3호 확인 C 17쪽 가면 17쪽 내신 탑티어 17쪽 오케이? 광합성에 관련된 3을 확인하는 실험에서 17쪽에 있는 C번 보시게 되면 하루 동안 암실에다 놔둘게요. 그 다음에 그 화분을 꺼내서 어디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은박지로 감쌌어. 이렇게 은박지로 쉴드를 했어. 쉴드 친 곳은 햇빛 들어가겠니? 안 들어가겠지. 근데 쉴드를 안 친 곳은 햇빛이 가겠지. 그죠? 그래서 비치드는 창가에다 놔뒀어. 돼요? 오케이? 그래놓고 이 잎을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요딘이나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바로 담는 게 아니고 저 이파리를 어디다가 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또 다른 비커가 있습니다. 이 비커에 에탄올이 들어있습니다. 에탄올이 들어있는 잎에 이 잎을 땄어요. 은박지로 일부분을 쉴드해서 빛이 못 들어가게끔 해줬던 그래서 하루 동안 빛을 줬던 저 잎 하나를 따서 그죠? 여기다가 넣고 약간의 가열을 시켜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아요딘 용액에다가 넣고서 저 이파리를 색변할 본 거지. 돼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 이쪽은 색깔이 변하고 여기 색변화가 없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봐봐. 일단 은박지로 가리게 되면 햇빛 들어와 안 들어와? 햇빛 받아 마루야? 은박지 받아? 은박지를 뚫고 햇빛을 받을 수 있어? 셀럽판지도 아니고 은박지인데? 듣고 있는 거 맞지? 아, 은박지로 가리게 되면 햇빛 못 받아. 여기는 햇빛 안 받아. 그죠? 빛이 안 들어와. 그럼 광합성 해 안 해? 마루야 해 안 해? 안 해요.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죠? 마루씨. 네, 광합성 안 해요. 그죠? 은박지로 가려진 곳은 광합성 안 해요. 은박지로 가려진 곳은 광합성을 못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은박지로 가려진 않은 곳은 광합성 했겠죠. 그럼 예측. 얘들아 예측. 자, 빛을 받았던 여기는 광합성을 했을 거니까 아요딘 용액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 자, 빛을 받은 곳을, 그죠? 빛을 받은 곳을, 자, 볼게요. 양성 혹시 끊겨나 한번 봅시다. 자, 안 끊겼네요, 다행히. 자, 빛을 받았던 여기는 광합성을 했을 거니까 뭐가 만들어져 있어? 먼말. 그치? 녹말이 만들어져 있어. 녹말이 만들어져 있고, 녹말이 있어. 빛은 아이오딘하고 반응했을 때 색깔이 뭐로 바뀌어? 여기는 색깔이, 빛이 광합성한 여기는 청량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안옥청, 그죠? 안옥청. 청량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맞죠? 맞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광합성 안 했잖아. 그럼 색깔이 녹말이 안 만들어졌지. 그럼 색깔이 청량색으로 바뀔까? 안 바뀌어. 오케이? 근데 선생님, 자, 이건 알겠어요. 우리가 지시학을 이용해서 녹말만 있다면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검출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알겠어요. 됐죠? 근데 이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실험을 했고요? 그죠? 왜 이렇게 이 중간의 과정에 이걸 거쳐줍니까? 이게 시험들 진짜 많이야. 요것과 요게. 그럼 봐봐. 내가 오로지 내가 세팅해준 값. 내가 빛을 줬고 빛을 못 들어오게끔 은박지로 가고 내가 세팅해준 그 값에 의해서만 얘가 광합성을 못했고 여기는 광합성을 했고 이래서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근데 이 식물은 이전부터 계속 뭘 하고 있었어? 햇빛을 받아서 열심히 광합성을 하고 있었어. 보통의 경우에 식물들은 막 공장 역할을 이미 하니까 이 잎이라고 하는 공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밤 사이에는
잎만 저 포도당이나 녹말이라는 양분이 필요하지 않잖아. 왜? 모든 식물세포의 줄기세포나 뿌리세포가 열심히 뭘 해야 돼? 생명활동을 영위하게끔 하기 위해서 포도당 또는 녹말이라는 양분이 필요해.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잎에 저장됐던 녹말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밤이 제공이 되면 밤 사이에 칠감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 설탕이라고 하는 이당류의 형태로 이동을 시키거든. 오케이? 여기 연옥시 안에는 포도당이 엄청 많이 결합된 녹말인 다당류로 저장되어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처리해준 이거 말고 예전부터 여기 안에 이 광합성을 안 하게끔 해준 여기 안에 저장된 만약 녹말이 있었다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왜? 내가 빛 주고 빛 안 주고의 세팅해준 그 결과에서만 하게 하고 안 하고의 합에 의해서 실험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얘 예전부터 제공받았던 누군가로부터 받아 있었던 녹말이 있음에 의해서 실험 결과가 너도 녹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너도 녹말이 있는 것처럼 성분으로 댓글에 바뀌었는데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저장되어 있었던 그 전에 그러니까 미리 예전 합성된 녹말을 다른 부위로 이동시키기 위한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루 동안에 어둠 상자를 제공해준 이유는 여기다 여러분 써주세요. 입에 저장되어 있던 녹말을 다른 부위로 이동시키기 위한 거야. 무슨 생명체 같다. 입에 저장되어 있던 녹말을 다른 부위로 이동시키기 위한 거야. 오케이?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녹말을 다른 곳으로 다 이동시키고 그 이후에 내가 빛 주고 빛 안 주고에 의해서만 식물이 광합성하게 하기 위함이야.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빛 주고 빛 안 주고 식물이 광합성할 수 있게끔 은박지를 가린 거 광합성이 못하고요. 은박지로 가려지지 않은 혹시 셀로판지로 막았다거나 하는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겠죠. 됐죠? 그러면 광합성 했고 여기는 광합성 못했고 오케이? 근데 선생님 그럼 세 번째 아이오딘 용액으로 담그기 전 왜 이건 한대요? 왜 에탄올에다 넣고 그 입을 딱 따가지고 에탄올에다 넣고서 그 입을 확인하는 실험 과정 왜 하는 거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와. 봐봐. 식물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엽록체 안에 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얘가 녹색으로 보이는 색소랬죠. 빛을 막 받기 위한 안테나죠. 근데 빛을 막 받을 건데 상대방 눈으로 누구를 녹색을 반사시키고 빨간 광이나 청색광은 흡수를 하는 거야. 광합성에. 왜 우리가 저 옷이 저 색깔로 보이는 거 왜 그래? 백색광이 가서 저 물체에 닿아서 상대방 눈으로 저 색깔만 반사를 시켜주고 나머지 우리 백색광, 빨주노초, 파란도 여러 개의 단색광이 모여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 광이 뿅 갔다가 빨간과 청색은 얘가 흡수를 하지만 초록만 우리 눈으로 반사하니까 초록색으로 물체가 보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엽록소라는 녹색 색소도 쭉 광이 가면 녹색만 우리 눈 쪽으로 반사하고 그 광합성 하기 위해서 청색감과 적색감을 주로 흡수해. 오케이? 그러니까 녹색으로 보여 제가. 우리 눈 쪽으로 계속 녹색을 반사시켜주니까. 근데 저 녹색과 청간색이 여러분 봐. 딱딱딱 좁네. 마루가 입은 저 색깔 약간 녹색 계열이죠. 카키색, 국방, 밀리터리로 저런 색깔. 저게 청간색이거든요. 근데 식물의 잎사귀도 저런 비슷한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누구 덕분에? 엽록소 때문에. 돼요? 엽록소가 녹색을 우리 눈 쪽으로 반사시켜주는 광이니까.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 자 이 중간에 세 번째 과정에서 에탄올에다가 넣고 실험을 다 해준 빛을 주게 하고 안 주게 한 저 이파리를 알코올에다가 넣고서 끓여준 이유는 그리고 알코올이 78도씨가 끓는 점이잖아. 그러면 너무 빨리 끓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가열된 열에 의해서 이 에탄올이 데펴지도록 하기 위한 거야. 이걸 이제 물 중탕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왜 알코올에다 집어넣냐? 입에
녹색으로 보이는 이 자체가 녹색으로 보이는 뭘 제거하기 위한 거야?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한 거야. 오케이? 거기다가 써줘봐. 자, 물이고 가나 두 개가 있죠. 알코올에다 넣고, 그죠? 알코올에다가 식물의 잎 두 개를 집어넣고 가열을 막 시키고 있죠. 물 중탕으로. 그죠? 그죠? 그때 왜 에탄올에다 넣고서 이 식물 잎을 가열을 하는지 시험 문제에 서술하라고 나옵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어? 17쪽 하고 있어, 오빠. 17쪽에 17쪽, 오빠 숙소 몰라. 17쪽에 세 번째 C 시험 C 광합성 산물 확인. 거기 이거 보여요? 이거 비슷하게? 에탄올 써져 있는 거 보여요? 네,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아유 귀여워라. 적어주세요. 자, 녹색으로 보이는 잎 속에 존재하는 녹색 색소인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한 거야. 제거해서 뭐 하려고? 제거해서 뭐 하려고? 근데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얘를 엽록체 제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엽록체 제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디테일하게 챙겨가야 돼. 엽록체 제거는 오답이야. 왜냐면 만약 이 정체에 녹말이 여기 저장되어 있거든? 엽록체 녹말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장된 이 엽록체를 통으로 날리게 되면 녹말이 없는 거니까 실험을 확인할 수 있어? 안 되는 거고 엽록체에 녹말이 저장되어 있을 건데 녹색으로 청담색에 해당하는 저 아이오딘과 녹말이 가능한 청담색의 녹색하고 원래부터 식물이 가지고 있는 녹색 색소인 엽록소랑 똑같잖아. 너무 비슷하잖아 색깔이. 그죠? 그래서 아예 명확하게 원천적으로 녹색으로 보이는 색깔을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only 마지막 결과에 청담색으로 색깔이 보였다는 건 만들어졌던 녹말과 아이오딘이 만나서 나타난 색깔인 거지 원래부터 녹색으로 보이는 개 때문에 보이는 건 아닌가 하기 위해 녹색 색소인 엽록소를 제거를 시켜주는 거야. 얘를 다른 말로 탈색시킨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 네. 쉬는 시간에 내일 영어 단어 외웠죠? 이 중요한 순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 해봅시다. 저 친구가 가계식 동안 요걸 해봅시다. 자, 우리는 그죠? 18쪽에 1번부터 그죠? 19쪽에 11번 있죠? 근데 지금 방금 했던 거라도 좀 풀게 19쪽에 7번, 8번, 11번 3개만 해보자. 7번을 보니까 어때요? 숨을 부르면 어때? 노란색으로 만들었대. 용액을 이렇게 했대. 자, 그러면 비췄습니다. A, B, C 셋 중에서 광합성을 한 거는 누굽니까? C겠죠. B는 광합성해요? 뭐나죠? A는 원래 있었던 그 값 그대로죠. 그러니까 너 놀아. 근데 너는 광합성을 못해. 그러니까 그대로 놀아. 너는 광합성을 해. 그럼 노랑이었던 아이가 CO2가 줄면서 초로, CO2가 줄어서 파랑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쓴 것처럼 생각의 열개를 쓰면서 문제를 파악하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럼 7번에 몇 번이다. 비읍 BTB 용액은 파란색으로 변한다. 땡이야. B가 뭐 음악지로 감싸서 광합성 못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를 지금 뭐 바보로 하나. 그죠? 그래서 7번, 2번 땡이야. 자, 8번 헬무트 실험입니다. 자, 이런 자료예요. 옳은 걸 모두 고르겠어요. 기억 과정 없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규칙적으로 물만 주면서 기억 과정 없이 니은 과정만으로도 결과가 똑같다? 택도 없다. 그죠? 헬무트의 실험에서 뭐도 좋으니까 빛도 좋고 광합성 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크게 자란 거지. 거듭나는 거. 물만 먹고 자란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물만 줬다고 해서 얘가 자라나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도 틀리죠? 흙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라 물로부터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디귿이죠. 거듭남과 성장한 건 광합성 해서 그렇다. 11번 햇빛 받았다. 검정 아래 잎을 탈색. 이거죠. 햇빛 받게끔 한 다음에 탈색을 했다는 건 녹색으로 보이는 녹색 색소인 엽록소를 제거시켰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광합성을 일단 하긴 했을 거고 엽록체에다가 뭔가를 덩그렁덩그렁 이렇게 많이 저장을 해놨을 거고 그쵸? 오케이? 그러게 되면 자 방학교에서 뭐를 고르시오 했는데 X는 핵이냐? 아니죠. 막 점점점점 녹색하기로 많이 보이는 거 걔는 녹말 덩어리입니다. 그죠? 녹말 덩어리.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녹말 덩어리인 거고 녹말은 광합성이 일어난 결과 녹말이 생성된다. 엽록체 안에 녹말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이음 맞고
디귿 맞겠죠. 왜요? 암실에서 아유리 반응을 했다면 안 나타나겠지. 암실은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눈말이 만들어서 안 만들어지지. 됐죠?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어디로 오시냐? 12조 와보세요. 12조. 12조. 자, 그럼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생성물 확인하는 마지막 세 번째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질 거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자, 산소 집광 장치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꺼져가는 불씨를 거기다 갖다 대봐도 돼요. 오케이? 우리 산소 기체가 있고 수소 기체가 있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죠. 이 세 기체 오빠 거의 다 끝나갈 때 오셨어요. 빨리 와요. 자, 마지막 이제 너가 없는 동안 문제 3개 풀었는데 오빠는 숙제 풀어와야 돼. 자, 마지막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광합성 생성물 확인, 광합성 산물 확인.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산소가 발생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 자, 이렇게 있어요. 이제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 있고, 자, 여기에 1% 탄산수소 나트륨을 집어넣어주고, 근데 이게 탄산수 나트륨을 왜 넣어줄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막 빛을 비추는 렌트로 빛 줬어. 근데 이제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물풀 있겠지, 물풀. 물풀이 놔두면 시금치 또는 그죠? 물풀이나 식물을 준 거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빛이 들어가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하게 할 거고, 그죠? 그리고 이 탄산수 나트륨이 무엇을 제공해준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내가 화학 시험 써줄게. NaHCO3가 탄산수 나트륨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열에 의해서, 빛이 주는 열에 의해서 열분해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제공해준 역할을 줘. CO2를 계속 제공해준 역할을 하는 게 저거야. 탄산수 나트륨이야. 여기다 적어줘봐. 자, 여러분 책 지금 거기 2번에, 자, 11쪽 2번에 여기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탄산수 나트륨 써져 있죠? 탄산, 수소, 나트륨. 네, 탄산이 CO2로부터 제공되는 탄산은 이온인데요. 탄산수 나트륨은 저 이온 상태로 있었던 덩어리가 있는데 열 제공해주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제공되는 거야. 똑같은 역할이죠. 광합성에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 필요하잖아. 그지?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면 이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물속에 많이 녹아 있어야, 그죠? 저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계속 재료로 공급받아서, 그죠? 이산화탄소를 계속 재료로 공급받아서 빛을 받아서 뭐해? 광합성 하겠지. 그럼 어떤 기체가 만들어져? 산소 기체가 만들어질 건데 저 산소를 산소 집광 장치로 모아두는 거야. 그죠? 기체를 기체 집광 장치로 모아. 오케이? 그러면 기포처럼 뽕뽕뽕 생긴 뭔가가 있을 건데 이 모아진 기체가 누구지? 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댄 거야. 향불. 꺼져가는 불씨를 다른 말로 깜보기불이라고도 해. 또는 향불. 그럼 어떻게 돼? 이 꺼져가는 불이 다시 활활 타올라. 어떤 기체야? 퍽 소리 나면서 타는 건 뭐야? 퍽 소리 나면서 스스로 타는 건 수소 기체고, 소리는 안 나지만 다시 막 타오르는 게, 우리가 화재가 왜 빨리 진압이 잘 안 돼? 바람 많이 불 때 화재가 진압이 막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래? 산소가 계속 얘를 불씨를 살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산소 기체는 O2 스스로 타는 건 아니고요. 타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퍽 소리가 나진 않아. 퍽 소리 나는 건 수소야. 돼요? 근데 다시 타는 걸 도와줘서 계속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나. 소리는 안 나고. 오케이? 그게 산소의 조연성입니다. 그래서 타는 걸 도와주는 뭔가 불이 살아났어. 향불이 날 살아났어. 꺼져가는 불씨가. 그걸 통해 산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졌구나.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만들어진 거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